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발화점이 당초 알려졌던 12층이 아니라 3층 테라스일 거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옷 빠지고 뭐가 하나도 못 챙기겠어요. 검게 걸린 집안에 들어가 본 주민들은 처참한 모습에 막막해했습니다. 북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이 씨에게 꽃게를 공급한 판매자를 조사하고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흰색 입자가 나온 독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은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생산업체가 올 초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수출까지 막혀 이제는 줄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북한이 깊은 밤에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고요. 오늘 새벽에 대규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확인을 했고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오전에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종일 대대적으로 중계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패턴을 깨고 저녁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새벽쇼는 누가 왜 한 건지 정다은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열병식이 개최된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정부터 오전 3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신들은 평양 내 소식통을 인용해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평양 시내에서 비행 소음과 중장비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오전 10시 전후로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인 셈입니다.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여 당 창건 75돌을 새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군 당국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동원됐는지 여부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기습 열병식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인력 동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눈에 덜 띄는 새벽을 택했을 가능성과 전략 자산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내 정세와 관련해가지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초유의 그 새벽에 함몰해가지고 한미 정보 자산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이것을 탐색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잇따른 수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새벽쇼에는 또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가 시작하는 7시경에 맞춰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광경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울산 주상복합 화재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살았다는 감사함도 있지만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본 주민들은 앞이 막막한 하루였습니다. 삶의 터전은 그을음 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선한 물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거 봐도 못 쓰는 거는 가면 안 된다. 이거 마스크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거 다 정해주지. 이거 하니까 이건 괜찮아요. 불이 모두 꺼지고 주민들은 잠시나마 집에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처참한 모습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막막해졌습니다.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옷 빠지고 뭐가 하나도 못 챙기겠어요. 완전히 시커멓게 다 죽었어요. 화재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알려졌던 12층이 아닌 3층 테라스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3층 테라스 외벽에서 발견된 불에 탄 흔적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퍼지는 모습을 보였고 화재 초기 3층에서 처음 불길을 봤다는 주민 신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지점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층이다, 뭐 1200m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 신고를 받을 때는 주제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가져오느라고 싶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임시 거주지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 심리 치료와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화재가요.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4층부터 38층 꼭대기까지 불이 삼키는데 채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여기서 외벽 마감재에 주목해 봅니다. 단열과 미관이 목적이지만 최근 화재 참사 때마다 이 마감재 이름이 악몽처럼 튀어나옵니다. 왜 퇴출되지 않는 걸까? 2010년에 불에 붙지 않은 재료만 외장재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처음 생겼지만요. 이번 울산 주상복합은 그 전인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벽에 붙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조사 중인데요. 설사 불에 취약한 재료를 썼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참사도 규제가 피해간 경우였습니다. 30층 이상 고층만 규제하다가요. 6층 넘는 건물까지 넣은 건 이 상가를 짓고 3년 뒤였습니다. 사고가 나야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방치됐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국 주택 상가 5채 중에 한 채는 외장재가 불에 위험한 소재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3년 전 제천 참사 때도 철저한 사후 조치를 약속했지만 같은 문제가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병원과 물류창고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다고 미룰 수 없는 과제죠. 뉴스를 보다 오늘은 외벽 마감재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 사건,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월북했을 거라고 성급히 결론 내린 듯한 정황이 속속 나옵니다. 이 씨가 실종 직전에 꽃게 구매 대행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해경도 이런 사실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 직접 확인했다는 정황이 저희 추가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월북 근거였던 해경의 인체 모형 표류 실험도 사실상 엉터리였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 이어서 김명봉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된 날은 누나에게 꽃게를 보내겠다고 한 당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구매자를 모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당 8,000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실종 직전까지도 꽃게 구매 대행위를 한 건데 지난달 29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해경은 이 씨에게 꽃게를 공급하기로 한 판매자를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무궁화 10호에 탔던 동료 15명 중 5명도 해경 조사에서 이 씨를 통해 꽃게를 사려고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이 꽃게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한 건 모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이 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못해 구매 대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족 사고와 극단적 선택,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해경의 설명과 달리 월북에만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해경은 지난달 25일 무궁화 10호 난간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이 씨가 배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문 감식 결과 난간에서 이 씨의 지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간 높이는 1.2m로 키 180cm인 이 씨가 손을 짚지 않고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북 의도를 갖고 배에서 이탈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바닷물의 염분 탓에 지문이 제대로 채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고장난 선내 CCTV가 외부의 힘으로 파손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실종 전날인 9월 20일 08시 0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하였으며 감식 결과 CCTV는 전원 공급 불량으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인체 모형을 바다에 빠뜨려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표류 실험도 했지만 실험 46분 만에 모형이 사라져 실험이 중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실패한 실험을 월부 근거로 삼았다며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해경은 모형이 소실되기 전까지 파악한 동선은 예상 동선과 유사했다며 실험은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실험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이 씨 실종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약 10분 전쯤부터 북한이 열병식 장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외교안보국제부 김성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저 7시에 맞춰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뉴스 순서도 많이 뒤바뀌었는데 사실 새벽에 했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리허설 아닌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점심 무렵에 오늘 새벽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와 임원을 동원했던 열병식이 실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양에 있는 외신 특파원들도 자정 무렵에 불꽃놀이를 비롯해서 항공기와 드론 소리가 들렸고 새벽 3시쯤에는 중장비가 이동하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네. 낮에 열병식 움직임도 없었고 장비도 이미 철수했다는 정보도 있어서 심야에 진행됐던 것이 보냄쌀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이렇게 생중계로, 녹화 실황 중계로 지금 열병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색적인데 새벽에 열병식을 한 것도 이색적이고 저녁 7시 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18년에 녹화 실황 중계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2월에 건군절 당시에는 그 당일날 오전에 진행한 행사를 오후 5시에 보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구구절, 그래서 정부 수립일 행사가 있었던 9월달 행사에서는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날 오후 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해질 무렵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 저녁에 7시에 맞춰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저게 평양 김일성 광장이고요.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일종의 열병식을 하고 있는 인원도 꽤 되지만 관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 9월 이후에 2년여 만에 치러지는 열병식이고 그때는 정권 수립 70주년을 과시한 건데요. 군사력 과시가 목적이라면 새벽에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인원이 지금 김일성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마를 끌고 있는 부대를 포함해서 총 75개의 열병 중대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대규모 장비가 동원이 됐고 병력 2만여 명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는 2018년보다 2017년 한참 미국과의 마찰이 있었던 2017년 열병식 때와 규모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병식 자체는 대외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코로나19로 국경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로 이번에는 외부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 주재 외교 사절이나 외신 기자들에게도 행사장 접근을 막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철저하게 내부 결속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열병식 참가자들이나 지금 연주자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내부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상당하게 최상의 수준으로 특색 있게 준비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만큼 나름대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낮에는 마스크 쓴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새벽에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지금 보면요.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새벽에 하는 게 특색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지금 조직 지도부를 맡고 있지만 선정, 선동 업무를 포함해서 대남, 대미 전략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러시버그 산에서 진행됐던 4명의 대통령 조각상을 배경으로 진행됐던 미국의 행사를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한밤중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고 네. 뒤에 또 에어쇼, 불꽃놀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번 평양 행사도 비슷한 구상이라서 김여정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새벽에 이제 열병식을 치른 건 그런 이유일 테고요. 보통은 낮에 하루 종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지금 저녁 7시란 말이에요. 이게 혹시 남측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7시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방송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좀 깜짝 노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도 지금 이 행사 시작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통상적인 이 당 창건 기념 행사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 당 최고 지도자라든가 어떤 최고 간부가 나와서 기념사를 하게 됩니다. 기념사를 하고 그다음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한 다음에 열병식이 진행되는데 네. 오늘 행사는 열병식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제목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보도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그 부분이 행사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열병식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시간대가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아침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미국을 의도한 그런 노림수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금 뉴스가 예. 메인 뉴스 시간대에 맞춰서 또 남조선을 겨냥해서 나름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걸 수도 있다.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미국과의 시간도 한번 어느 정도 세계에서 노출됐을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지를 생각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북한이 연초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형 ICBM이 나올까가 관심사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기 특수 병력들이라든가 일반 보병이나 병력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순서로 나오는데 전략 무기는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한 40여 분간의 지금 열병식이 진행된다면 가장 마지막 순서에 ICBM이라든가 그 전략 무기가 공개가 될 텐데 우리 군당국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로운 ICBM 나왔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이 부분을 공개를 한다면은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내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전문가가 얘기 나왔지만 야간에 한 것도 예.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의 이런 정보력을 한번 써보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 때 KN-08 하성 14명이라 부르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혹시 발사 차량에 싣고 나왔었는데 당시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모형이었거든요. 실제로 예. 발사되지도 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의 이런 분사 정보력을 테스트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실제로 쓸 수 없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미사일 체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투시키지 않게 의도적으로 야간에 이런 열병식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굉장히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계산한 열병식이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한 소식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일부 백신에서 흰색 입자가 떠다니는 현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고령층일수록 꼭 맞아야 하는데 못 믿겠다, 안 맞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한국 백신이 만든 일부 백신에서 흰색 입자가 발견돼 61만여 개를 회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인 제갈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신 안에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또 제가 맞은 백신이에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믿고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을 통해 맞은 백신이 해당 제조사 제품이란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 대상 백신을 맞은 시민에게 안내했다며 백신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온 노출 사태로 이미 48만 개를 회수한 데 이어 61만 개를 또 수거하면서 백신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요. 상온 노출로 중단됐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지만 독감에 취약한 고령층에선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걱정되죠. 안 맞을까 싶어. 그래도 맞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맞아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소문이 자꾸 들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안 맞고 우리는 이렇게 잘 좀 감기 안 들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80%는 들어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 늘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할지 또는 조금 낮출지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30대가 60대를 무차별 폭행하고는 그 영상까지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졸아서 아찔한 운전이 교통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장하연 기자가 종합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구의 남성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피해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밟기까지 합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말릴 때까지 폭행은 계속됩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60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가해 남성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지만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리 파편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고 흰색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뚫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2분쯤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를 뚫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크레인이 중심을 잃은 전신줄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자하문 터널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1명만 타고 있었는데 승객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운전자분 얘기로는 졸음운전이라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인근 가구에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이제 닷새 되면 끝납니다. 오늘은 김홍걸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죠. 언론에 노출될까 몰래 출석하는 방법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취재진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오전 9시 10분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에 몰래 출석할 방법을 궁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좌진 등과 SNS 대화를 나누며 알려진 출석 시간을 피하고 고급 승용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 언론을 따돌릴 방법을 논의한 겁니다. 김 의원은 준중형 차량을 타고 원래 알려진 시간보다 40분 일찍 검찰에 나왔지만 취재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공개할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명 결정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닷새우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검찰은 다음 주 초쯤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방탄, 소년단 앞에 붙이면 자랑스럽지만 국회 앞에 붙이면 부끄럽습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표결 자체를 지연시키면 체포할 수가 없죠. 이걸 방탄국회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방탄국회가 재연될 조짐이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5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언제든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개혁 TF까지 출범시켰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부패와 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들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방탄국회는 없다고 해놓고선 또다시 제19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11시랑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자, 뭐가 뭐길래? 자, 문재인 대통령과 달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저 달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성, 문이 영어로 하면 달이기 때문인데요. 그 달이 SNS상에서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기안84의 웹툰 한 장면을 보면요. 가끔은 기가 막힌다. 열심히 일해도 집 살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손을 뻗고 있죠. 예. 그 폭등하는 집값을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글의 배경에 있는 달 때문인데요. 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안84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애둘러 비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달이 아니라 해가 나오면 또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이 예전에도 달을 소재로 한 그런 연주곡을 친 적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인데요. 지금은 대통령 교육비서관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문 대통령을 닮은 곡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같은 달이었는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안84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본인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못 낀 사람이 썩낸다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달님이 아닌 그냥 달로 보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이분도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과 SNS로 설전을 벌이고 있죠. 네, 조국 흑서의 저자죠. 예. 서민 교수가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 문재인이란 글로 현 정부를 비판한 게 대통령의 학력 비하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대 나온 교수라고 경희대를 무시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서 교수는 핵심은 그게 아닌데 집단 난독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1승 1무 1패. 네. 자, 지금 자신이 출강 중인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면서 문준용 씨가 곽상도 의원을 비판했었거든요. 네. 이걸 또 사과를 했어요. 문준용 씨는 오늘 SNS에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적었는데요. 미안하다. 앞으로도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건국대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에 부른 게 곽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인 걸로 드러나자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반대의 경우 곽 의원도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곽 의원은 문 씨가 2014년 서울 구로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샀다 6년 만에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문 씨가 실거주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이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었죠. 사실 당시엔 거의 모든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요. 곽 의원은 문준용 씨 부인이 또 시아버지 찬스 썼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인데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며느리가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문 씨가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반박했었죠. 자, 두 사람이 워낙에 자주 싸워가지고 이렇게 의혹이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결론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를 하고 반박은 반박대로 했는데요. 실체 없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시시비비로 정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비판이 아니라 네. 근거를 갖고 확인까지 제대로 한 뒤에 공방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준용 씨가 페어플레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로가 시시비비를 잘 따졌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남들 다 할 때 투자하면 늦다는 말이 있는데 마스크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기대하면서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다가 낭패 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경제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정된 날에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도 겨우 2장밖에 살 수 없었던 게 불과 넉 달 전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이게 줄을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무슨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자 특수를 기대하고 지난 7월 인천에 문을 연 덴탈 마스크 공장입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기계들은 멈춰 있고 부직포 등 마스크 자재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덴탈 마스크 20만 개를 생산하던 공장입니다. 지금은 3만 개로 대폭 줄였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굉장히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형태여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하게 됐는데 폐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 기계가 서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고.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또 다른 공장은 기계 구입비 등 투자금 5억 원을 손해보더라도 손 떼는 게 낫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파산해야지. 기계도 몇 년가 안 되는데 다들 망하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신규 창업하거나 누가 확장을 해야 기계가 팔리고 할 텐데.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 생산업체는 올 초에 비해 각각 3배 가까이 늘어 모두 1,500개로 급증했습니다. 업체가 늘면서 하루에 약 7천만 개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매일 한 개씩 사용한다고 해도 하루 2천만 개가 남다 보니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박스가리도 좀처럼 차단되지 않고 있고 중국산 제품의 그 박스가리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서 그냥 갖고 와서 박스만 한국 걸로 바꿔서 저희 나라 것도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도매 단가가 국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인 중국산 마스크까지 쏟아지면서 국산 마스크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제품 질이 좋을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전혀 없이 MB필터 효율이 10%인지 10% 미만인지도 확인 안 되는 게 무조건 다 들어와서 한국산처럼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수출길이 막힌 것도 문제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의 50%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만 개 수출을 위해 20만 개를 생산해야 하는데 10만 개를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겁니다. 3월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붐 타서 갑작스럽게 만든 회사들 내년 봄 안에는 마스크 공장들이 거의 한 40% 이상은 문을 닫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는 일단 마스크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산 수입 제한이나 정부 물량 비축 등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집 호가가 오른다고 치죠. 그런다고 자식한테 쓸 돈이 갑자기 늘어날까요? 그것도 부동산 상승기에 이 집 저 집 다 올랐다면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멀쩡히 잘 받던 국가장학금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을 대학생들이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국가장학금 재산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대학생 가운데 24,500여 명이 올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약 4,200명은 자격이 아예 박탈돼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평균 최대 9.13%까지 상승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정한 것으로 일부 국가장학금은 지원 학생의 전년도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도 덩달아 많아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구 전체 월 소득이 270여만 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폭을 반영한다면 내년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계속 살 집이고 파는 게 아닌데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올라갔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가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깜짝 진행, 깜짝 공개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진행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영상을 공개한 지가 이제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성 기자, 지금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열병식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습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의 모습을 오후 7시부터 공개 중입니다. 지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병력과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영상상으로는 회색 양복을 갖춰 입은 김 위원장이 자정을 기해 김일성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시간에도 환하게 조명을 비춘 평양 김일성 광장을 대규모 병력과 각종 무기들이 행진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백마부대가 선두에 서서 22개 기계화 중대, 75개 열병종대가 김일성 광장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한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이 계속해서 노출됐습니다. 열병 군인들은 물론 참석한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에 한 발에도 핵탄두 여러 개를 싣거나 고체 연료로 날아가는 ICBM 공개 여부인데요. 이미 위성사진으로 길이 21m에 직경이 2m로 가장 큰 ICBM인 화성 15형보다 크기가 좀 더 큰 미사일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근 탄두 부분은 다탄두 미사일로 예상할 수 있고 직경이 커진 점을 미뤄볼 때 엔진 개량을 통한 사거리 연장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위성과 정찰기 등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와 북한의 공개 보도 영상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신형 ICBM 공개를 통한 대외적 무력 과시 의도가 다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도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쇼로 스타가 됐고요. 훗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리얼리티 쇼처럼 정치를 하고 시청률처럼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백악관에 2,000명을 모은다고 합니다. 대선까지 촉박한 시간, 코로나19도 두렵지 않다며 강력한 지도자를 연기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현지에서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첫 TV 방송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I feel really good. I feel very strong. I didn't have a problem with breathing, which a lot of people seem to have. 치료제 투약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완치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I have been retested, and I haven't even found out numbers or anything yet, but I've been retested, and I know I'm at either the bottom of the scale or free. 트럼프 대통령이 TV와 라디오 인터뷰에 집중하는 사이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주를 찾아 드라이브인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His reckless personal conduct since his diagnosis, the destabilizing effect it's having on our government is unconscionable.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9.7%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TV 토론회로 반전을 모색하려 했지만 대면 토론이냐 비대면 토론이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차 토론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선 코로나19 확진 이후 벌어진 두 후보의 격차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백악관에 2,000명을 불러 발코니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연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치가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대선 유세를 재개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휴일인 내
대부분 지역에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14호 태풍 찬홈으로부터 계속해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과 남해상, 또 제주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는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데요. 너울성 파도는 해안가에 다다르기 전까지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침묵의 습격자로도 불립니다. 가급적이면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큰 일교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내일도 7시, 주말은 조수빈입니다.